안녕하세요. 엄중히 기나견이가 이끄는 새미래민주당까지 윤석열이의 내란을 규탄하며 하야를 외치고 나섰습니다. 새미래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윤석열 하야 투쟁 집회를 연 바 있었는데요. 대표 전병헌 등을 비롯한 이들이 든 피켓에는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 불법기염 윤석열 하야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가 든 피켓을 보아하니 기재명 구속, 윤석열 탄핵도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니들 속셈은 윤석열 탄핵 따위는 관심 없고 내란 선동 중인 친윤 유튜버들이 외치는 것처럼 이재명 구속에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특히 니들은 이재명에게 대장동 누명을 비롯해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린 세력 아닙니까? 들은 윤석열 정권 출범에 있어 특등공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광장에 나와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합니까? 니들만큼은 민주시민들이 모인 광장을 더럽히지 말고 청춘들이 모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신성한 광장을 더럽히지 말고 당장 꺼지길 바랍니다. 대표 전병헌이가 지난 8일 내란 공범 105인의 역적들로 인해 윤석열 탄핵이 무산된 다음날 낸 메시지를 보아하니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전병헌은 그날 SNS를 통해 민주당의 습관적인 이재명 방탄 우선주의가 국민의 절대적 지원을 받은 윤석열 탄핵을 무위로 돌려놨다라며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이재명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은 충격일 정도였다라고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전병헌은 이재명 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부터 탄핵 무산까지 무능과 정권 탐욕만 명료하게 드러냈다라고도 했는데요. 이재명의 기민한 대응이 없었더라면 2시간 반 만에 비상계엄 해제가 과연 가능했을까요? 만약 이 시점에 엄중이스러운 자가 민주당 당대표로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엄중한 입장만 내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을 계엄령 지옥에 빠뜨렸을 것이고 지옥문이 열렸을 텐데 말입니다. 전병헌은 이재명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보다는 이재명 사법방탄을 우선했다. 결정적 패착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은 부족한 8벽을 채우려는 선행적 노력과 윤석열 탄핵이라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보다 수사검사와 감사원장의 탄핵을 우선했다. 윤석열 탄핵보다 당장의 발등에 불인 이재명 대표 방탄이 우선이라는 심리를 여지없이 보여준 악수라고 공격했습니다. 전병헌은 수사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처리하는 시간과 노력 대신에 국힘의원 설득에 전념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다라며 수사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을 유보하고 대신 탄핵이 처리되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자제하겠다며 172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나서서 국힘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했으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민주당이 탄핵한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를 비롯한 검사들은 김건희 드올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로 처리한 자들 아니던가요? 그리고 감사원장 최재해는 오랫동안 윤석열이의 하수인 노릇하던 자 아닌가요? 이들 탄핵한 것은 이재명과 별반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댄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놈을 내쫓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무슨 놈의 설득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국회는 다수결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맞는데 무슨 기법 폭주라는 소리를 씨부립니까? 마치 윤석열이가 습관적으로 거부권 행사할 때 쓰는 이번 계엄령 선포할 때 짓거리던 그런 소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도리어 탄핵 표결이 막히면서 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힘 지지율은 윤석열 지지율과 함께 크게 떨어지지 않았나요? 전병헌은 절대이석을 민생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무능을 견제하는데 쓰기는커녕 오직 이재명 방탄에만 입법 폭주를 해온 것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받아야 한다라며 지난 3년간 이재명 방탄을 최우선해온 이재명당의 습성이 의회 정치를 농단해왔듯이 윤석열 탄핵조차 농단시킨 꼴이 됐다. 과연 172석 거대 야당으로서 이재명당이 국회 제1당으로서 대표성과 감당할 능력이나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품게 했다라고 햇소리를 계속 읊었는데요. 살다 이재명이 무능하다는 햇소리를 하는 놈들도 있군요. 이재명은 누구처럼 어떠한 정치적 끈이나 후광 효과 같은 것 없이 자신의 능력과 성과로 입증하여 시민들의 인정을 받아 현재 압도적 대선 후보까지 올라온 유례없는 케이스인데 말입니다. 아무리 정치 성향이 국힘 쪽이라 할지라도 이재명이 일 잘하는 것만큼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전병헌은 무능이 어떤 것인지 물으려면 니네 당을 이끌고 있는 과거 180석 집권당 대표를 맡았던 엄중이한테나 가서 물어보시죠.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명박근혜 사면이나 떠들다 지키지도 않을 약속만 신나게 하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41개 구 모두 전패라는 초유의 기록까지 세우며 민주당을 수렁 속에 처박아버린 게 엄중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전남지사 할 때 청렴도 꼴찌 기록한 것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에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새미래민주당은 지난 11일 이영주 대변인 논평에서도 국힘에게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면서도 윤석열 탄핵이 즉각 이루어져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며 윤석열 김건희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펼쳐진 악과 악의 전쟁이자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 가려져 있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치명적인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역시 햇소리를 읊었습니다. 적대적 공생관계는 다른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서로 이득을 본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새미래민주당과 같은 친문 수박들과 친윤 세력 간에 적용해야 맞는 것입니다. 윤석열이를 벼락 출세시켜주고 대놓고
정치검사들과 반란을 일으키는 와중에도 계속 미뤄졌던 건 문재인과 친문 수박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겉으론 검찰개혁이니 뭐니 다 할 것처럼 개혁 세력으로 위장하던 친문 수박들은 뒤론 윤석열과 같은 검찰만능주의자들의 힘을 무럭무럭 키워줬습니다. 역대 최악의 괴물 집단이라 불릴 친윤 세력은 친문 수박들 도움 없이 절대로 등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적대하는 신용만은 하고 있으니 적대적 공생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죽이기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원팀 간입니까? 적대적 공생관계는 과거의 남북 독재 정권들처럼 본질 역시 비슷해야 성립하는데요. 친문 수박들이든 친윤 세력들이든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거짓말을 수도 없이 남발한다는 점에서 아주 유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적폐청산을 외치더니만 세월호 진상규명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제를 모두 패싱했으며 공약 이행률이 이명박근혜 정권보다도 한참 낮은 18%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윤석열이가 항상 깃벌구라 불리고 있지만 문재인과 친문 수박들 역시 별반 다르게 없단 점 아닙니까? 또 역대 어느 정치인들보다 강한 검증을 거쳐온 이재명에 대한 검증이 또 필요한가요? 가장 검증이 탄탄하기에 현재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 역시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엄중이처럼 거품만 잔뜩 끼어있던 채로 있다가 별 검증도 거치지 않았는데 지 스스로 날아가버린 그런 사례와는 너무도 비교되지 않습니까? 정말 뜬금없이 이명박근혜에 사면 드립을 치다 자멸한 것만 봐도 말입니다. 이재명의 반이반만 엄중이를 비롯한 친문수박 정치인들 좀 털어봅시다. 엄중이는 10년 전 전남지사 경선 당시 당비대납 파동으로 의원인들 10여 명이나 처벌받았는데도 본인만 처벌을 쏙 피해가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아닌 다른 정치인에게라도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날로 정치 생명 끝나는 것일 텐데 어떻게 피해갔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현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신경민 전 의원 역시 지난 10일 MBC 뉴스회전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도 이번에 대권도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이재명 대표는 대권도전을 하는데 내가 깨끗한 몸으로 도전하겠다고 할 수 있다. 법원에게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 깨끗한 몸으로 내가 깨끗해지면 출마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신경민은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엄중인의 캠프에서 이재명 물어뜯기에 있어선 서른과 윤영찬 그리고 윤석열이 밑으로 기어들어간 자칭 친일파 전문가 정모시기와 함께 가장 앞장서던 자였지요. 윤석열 검찰로 인해 마구잡이로 기소된 이재명이 받고 있는 재판이 현재 5개인데 이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건에 있어 410명이나 증인 신청한 사례 같은 것을 보아하면 재판을 몇 년이나 끌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신경민의 저런 말은 이재명에게 대선 출마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이 기소된 내용을 보아하면 검찰의 코가 꿰인 상태인 유동규나 김성태 등의 뒤바뀐 증언만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형량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고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김성태나 유동규가 솜방망이 처벌로 빠져나간 것을 보면 말입니다. 새미래민주당이야 현재 금배지 한 명 없는 원외정당이라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종종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에 여전히 남아있는 초일회와 같은 친문수박파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행동 역시 함께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일회는 지난해 이재명 체포동의안 때 국힘과 내통하여 집단으로 찬성표 던지며 쿠데타를 시도한 그런 집단 아니던가요? 현재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단독으로 50%에 육박하는 그것도 콘크리트나 다름없는 압도적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이재명을 주저앉히려는 공작을 지금도 포기 못한 자들 아닙니까? 뭐든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땐 아무것도 하지 않아 지들의 실력이 너무도 모자랐다는 것만 증명해놓고선 권력욕만은 그리도 넘쳐나나 봅니다. 8년 전 겨울 촛불을 시민들이 들었을 때 그 과실만 낼름 퍼먹고 시민들에겐 허탈감, 좌절감만 안겨줬던 이런 해롭고 무능한 정치인들은 국힘 내 내란 공범들과 함께 이번 기회에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은 8년 전과 확실히 결과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 벌인 내란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한 혐의로 지난 11일 새벽 긴급체포돼 구속기로에 놓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과 관련한 폭로를 내놓았습니다. 12일 JTBC에 따르면 조지호 청장은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3일 오후 7시쯤 윤석열의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불려가 윤석열로부터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10여 곳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전달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조지호 청장은 윤석열이 자신과 김봉식 청장이 말할 틈을 주지 않고 5분 동안 빌방적인 지시를 쏟아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시를 받고 안가를 나온 이들은 이게 훈련이냐 실제냐, 우리 갖고 시험하는 거냐 란 대화를 나눴으며 계엄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지호는 공관으로, 김봉식은 서울청 집무실로 복구했다고 합니다. 조지호는 이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대통령이 이상하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시를 받은 지 3시간여 만에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사령부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조지호 청장 측에 따르면 윤석열이는 지난 3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계엄이 해제된 새벽 1시 사이에 조지호에게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내렸으며
조지호는 체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앞서 조지호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6시 20분쯤 용화대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지만 계엄령과 관련한 언질은 없었고 자신도 윤석열 담화를 TV로 접하면서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했으나 이를 뒤집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앞서 거짓말을 한 데 대해 조지호 측은 국회에서 사실대로 말했다간 대통령에게 타격이 너무 커서 있는 그대로 말하기 어려웠다며 경찰 조사에선 역사의 판단을 받기 위해 사실대로 얘기했고 지금은 마음이 편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조지호 청장의 이 같은 상세한 폭로들로 인해 윤석열이 내란 수개임은 더욱더 분명해졌으며 탄핵과 함께 긴급 체포가 너무도 시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편 조지호 청장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조지호 청장이 이처럼 늦게나마 폭로를 이어가고 있지만 함께 체포된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함께 내란에 동조한 혐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밤 내란 당시 경찰 지휘부의 무전 녹취 내용이 공개되면서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에선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계엄군의 진입은 돕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출입은 막으라는 취지의 대화들이 생생히 담긴 서울지방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입니다. 경찰이 외부인의 국회 진입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9분 만인 밤 10시 47분입니다.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당시 무전을 통해 현 시간부터 국회 안쪽에서 외부로 나오는 것은 가능하나 외부에서 국회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전원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자 경비안전계장은 다만 차벽으로 부족한 공간이 있을 수 있다. 영등포경찰서 행정차량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해서 좁은 공간이라도 비지 않도록 조치하라며 빈틈없는 출입 통제를 강조합니다. 당일 밤 11시 31분 경비안전계장은 군계엄 관련 사람들이 도착을 했는지 파악하고 도착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합니다. 진입자를 전원 차단하되 계엄군에게만 길을 터주라는 지시로 내란의 경찰도 가담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그로부터 6분 뒤인 밤 11시 37분 경비안전계장은 각 출입문 현 시간부터 전원 통제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고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역시 국회의원 포함해 전원 통제 조치하겠다고 답합니다. 김봉식 서울청장 역시 23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령됐다.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다. 현 시간부로 국회 내에서 출입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등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란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그 뒤 4일 밤 0시 24분에 수도방 이사령부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을 완료했다는 서울청의 무전이 떴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이다. 다만 군 병력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 조치하라고 합니다. 완전 무장한 계엄군만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데스코트 해주는 상황임에도 무전에 참여한 경찰 간부 중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 일절 묻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국회로 진입한 완전 무장한 계엄군을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시민들 그리고 국회 본관 출입을 가로막은 보좌진과 직원들이 지켜냈으며 결국 비상계엄을 약 2시간 반 만에 해제시킨 것입니다. 윤석열이의 반란에 가담한 경찰 수뇌부 역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